네, 안녕하세요. 함께 배우는 사회적 경제 온라인 도전 사경벨. 네, 오늘은 사경벨이라는 이름으로 진행을 맡은 이두영, 이선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사경벨의 취지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사회적 경제, 듣기만 해도 생소하시잖아요. 이런 사회적 경제와 관련되어 있는 교육 경험이 없는 청소년들이 약 53%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사회적 경제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 와닿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이번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네, 이번 촬영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안전하게 이제 줌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코로나 안전수칙을 준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적 경제 골든벨인 사경벨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오늘 퀴즈를 풀며 알아가게 될 사회적 경제 분야에는 4가지 유형이 존재합니다. 4가지 유형 중에서 2가지 이상을 서술해 주세요. 네, 4가지 사회적 경제 조직이 있을 거예요, 아마. 네, 서울시에서는 그 사회적 경제 조례에 따라서 4가지의 사회적 경제 조직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 2개 이상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벌써부터 쭉쭉쭉쭉 써가시는 학생도 있으신 것 같고, 벌써 울고 있는 학생도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아직 못 쓴 학생 있으실까요? 다 쓰셨으면 정답판을 들어주세요. 네,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네, 네, 다 보입니다. 정답은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이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사회적 기업은 사회 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하면서 취약계층과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제휴 및 서비스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이라고 하고요. 네, 마을 기업은 지역 주민이 지역 자원을 활용해서 이제 공동의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체 이익을 실현하는 이제 마을 단위의 기업입니다. 네, 협동조합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를 해결하는 사람들이 만든 사업체로서 공동 소유, 민주적으로 운영되며 조합원 권익 향상과 지역사회 공헌한 사회적 조직이고요. 네, 자활기업은 저소득층이 연대랑 이제 협동으로 경제적 자립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첫 번째 문제 맞추신 모든 분들께 축하드리고요. 네, 그럼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땡땡땡땡은 다국적 기업이나 중간 상인을 거치지 않아 생산자에게 합리적인 비용이 돌아가게 하고 아동 노동 등 노동력 착취를 근절하며 환경을 존중하는 등 기존 국제무역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대안적인 접근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통해서 생산된 제품들은 해당 이미지의 마크를 포장해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 땡땡땡땡에 들어갈 단어는 무엇일까요? 네, 거의 문제가 나오자마자 주르륵 답변 쓰시는 친구들이 또 많으신 것 같아요. 네, 다 쓰신 걸로 보이고요. 네, 그러면 정답판을 공개해 주세요. 전반적으로 공정무역이라고 거의 다 써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중간에 공정무역 면허마크라고 써주셨는데 이것까지 포함해서 다 정답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공정무역 마크는 사람이 한쪽 팔을 치켜들고 환호하고 있는 모습으로 소비자들의 공정무역에 대한 지지와 생산자들의 삶의 의지를 표현한다고 합니다. 네, 다음 4번 문제입니다. 땡땡땡땡땡이란 다른 사람, 사회, 그리고 환경에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지 고려하여 바람직한 방향으로 소비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일상생활에도 이 행위를 실천함으로써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보기에 나와 있는 10개의 글자들을 유추하면서 이제 정답을 써주시면 되는데 땡땡땡땡땡에 들어갈 단어는 무엇일까요? 네, 벌써 다 쓰신 것 같은데요. 다 쓰셨을까요? 네, 다 쓰셨으면 이제 정답판을 들어주세요. 네, 정답은 써주신 대로 윤리적 소비였습니다. 네, 다 맞추셔가지고 아니에요. 난 글렀다가 한 명 보이지만 괜찮아요. 아직 그러지 않았어요. 괜찮습니다. 정답은 윤리적 소비였습니다. 아까 나와 있었던 것처럼 결과적으로 우리가 소비와 관련되어 있는 어떤 다양한 고민들을 해왔던 어떤 결과물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번에 문제를 풀어가면서 하나씩 알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이런 행동들도 일상생활에서 함께 할 수 있으면 조금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다음 문제입니다. 현지인에게 수익이 돌아가는 서비스를 이용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상품을 구매하고 현지의 문화를 존중하는 여행 문화를 땡땡땡땡이라고 합니다. 여행 지역의 현지인과 만남을 구성하여 여행자와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플레이 플래닝, 여행 기간 동안 지역 주민들을 위해 교육에 직접 참여하는 여행을 기획하는 세상에 없는 여행 등의 이 기업들이 이 여행 문화를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행 문화를 뜻하는 땡땡땡땡은 무엇일까요? 네, 벌써 이제 프로그램이 적응되셨는지 아니면 문제를 너무 잘 아시는지 뭐 하품하시는 학생도 계시고 주무시는 학생도 계시는 것 같아요. 벌써 다 쓰셨다고 하더라도 네, 다른 친구들 위해서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작성해주셨으면 정답판을 이제 들어주세요. 네, 정답은 공정여행이었습니다. 지금 답이 공정여행, 공공여행 여러 가지 답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답은 공정여행이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로 여행과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방법들 중에 하나로 공정여행이 좀 각광받고 있어요. 사실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여행 갈 수 없는 상황들이긴 하지만 이 문제가 다 해소가 된다고 하면 나중에 함께 공정여행을 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문제입니다. 해당 사진은 땡땡땡땡을 통해서 제작된 물건입니다. 터치포굿은 사형 후 버려지는 현수막을, 그리고 네오119는 소방관들이 생명을 구할 때 있는 소방목을 가방으로 재탄생시켰습니다. 이처럼 쓰임새가 달아 버려지던 물건들을 모아 재가공을 통해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내는 것을 땡땡땡땡땡이라고 합니다. 이 땡땡땡땡땡에 들어갈 단어는 무엇일까요? 네, 다 쓰신 것 같은데요. 정답판을 들어주세요. 정답들이 보이는 와중에 재순환 과정. 사실은 우리말로 하면 비슷할 수 있긴 한데요. 이게 단순한 어떤 순환이 아니라 그것들을 조금 더 상승시키는 이런 활동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정답은 업사이클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리사이클이 아니라 이것들을 한 번 더 상승시킨다는, 그래서 업사이클링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나와 있는 것처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어떤 제품들을 활용을 해서 더 높게, 더 좋은 가치를 탄생시키는 이런 과정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모두 고생하셨어요. 다음 문제입니다. 사회적 경제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사용되는 가장 중요한 단어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단어는 미래 세대가 좋은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환경을 보존하면서 기술을 발전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마포구에 위치한 보틀팩토리에서는 텀블러 소지한 고객에게만 음료를 판매하는데요. 이러한 방법으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줄여 환경에 땡땡땡땡한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 땡땡땡땡한 발전이라는 말에 들어갈 땡땡땡땡은 무엇일까요? 혹시 선미님은 평소에 뭐 일회용 컵 같은 거 많이 사용을 좀 하시는 편이신가요? 네, 저도 이제 텀블러를 많이 가지고 다니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네, 그게 좀 쉽지는 않은 편인 것 같아요. 사실 진짜 이렇게 저희가 말한 것처럼 일상 속에서 들고 다니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무거워서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깜빡하고 불편할 수 있는 이런 것들 때문이긴 하거든요. 정답을 들어주세요. 이번 문제는 좀 많이 어려우셨나 봐요. 다 못 들어주신 분들도 있으신 것 같고요. 비슷한 의미이긴 하는데 제로 웨이스트 이런 키워드를 적어주신 분들도 계세요. 네, 지금 모르겠다고 써주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지금 바로 정답을 한번 공개해 보겠습니다. 정답은 지속 가능이었습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은 환경을 파괴하며 발전하는 방법이 먼 미래에도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을 파괴한다는 배경에서 나왔는데요. 최근에는 환경뿐만 아니라 경제, 정치 분야에서도 사용되며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 가능한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최근 한 제품을 공유하는 협력 소비를 바탕으로 한 경제 방식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정장을 공유하는 열린 옷장, 자전거를 공유하는 서울시 따릉이 등 대표적인 사례들은 이미 수많은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 경제 방식은 땡땡 경제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땡땡에 들어갈 단어는 무엇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따릉이를 타고 거의 한 30km를 타고 가본 적이 있기는 한데 허벅지가 아파 죽을 뻔하긴 했었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사실 삶의 어떤 질이 좀 나아질 수도 있다는 생각들이 확실히 들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번 문제도 좀 쉬운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판을 들어주세요. 네, 이번에는 틀리신 분들이 거의 없으신 것 같아요. 정답은 많이 써주신 대로 공유경제였습니다. 공유경제라고 하면 말 그대로 다른 사람들이 어떤 있는 것들을 공유하고 아끼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조금 아까우시겠지만 뭐 대여라고 써주신 분도 계시고 좀 빈칸도 있기는 한데 앞으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런 것들을 더 많이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의 학교에도 아마 있는 단체와 관련된 문제일 것입니다.
학생, 선생님, 학부모 등 다양한 학교의 구성원들이 학교 내부의 그리고 주변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매점 등을 운영하면서 얻은 이익을 학생 복지에 사용하기 위해서 만든 단체로서 땡땡땡땡땡땡이라고 합니다. 지금 서울시에만 25개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거 아마 여러분들 학교에서 뭔가 잘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인 것 같기는 하거든요. 실제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학생들의 의견이 더 많이 반영돼서 좀 학교에 필요한 것들을 더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들이 드는데요. 거의 다 쓰신 걸로 알고 정답판을 들어주세요. 이제 학생분들도 약간 프로그램에 적응을 하셨나 봐요. 이제 뭐 재밌는 이모티콘도 그려주시고. 네, 정답은 학교협동조합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학교에 있는 협동조합이라고 해서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님들, 그리고 교사님들의 어떤 다양한 어떤 수요를 반영을 해서 조금 더 학교가 긍정적으로 갈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네, 그런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 학교 협동조합에 있어서 좋은 점 혹은 개선되거나 희망하는 점이 있으신 분들이 계실까요? 인터뷰를 잠깐 진행하고 가겠습니다. 네, 윤우정 학생, 네, 마이크 켜고, 네, 얘기해 주세요. 저희 학교에 원래 동그린이라는 학교 협동조합 동아리가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원래 해야 했던 활동들을 많이 못 해가지고 아쉬워요. 혹시 그러면은 내가 학교협동조합을 실제로 활동을 많이 해본다면 이걸 너무 꼭 해보고 싶다거나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나누고 싶다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매점에서 따로 유기농 재료로 만든 주먹밥이나 여러 가지 음식들을 팔았었는데 코로나 종식되면 빨리 하고 싶어요. 네, 감사합니다. 발표해주신 학생한테도 저희가 선물, 예, 간단히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벌써 이번 사경벨의 절반을 끝낼 만한 문제가 됐습니다. 15번 문제고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한번 전반적인 이야기를 마무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능 기부의 한 개념으로 의료진의 의료봉사, 변호사의 법률자문 등 특정 분야의 지식이나 기술을 가진 전문가가 자신의 재능을 활용하여 봉사를 하는 활동, 이 활동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옛날에는 이 활동과 되게 비슷한 껌이 있었어요. 혹시 아실 것 같으세요? 네, 알 것 같습니다. 이게 약간 어쩌면은 지금 함께하고 있는 학생분들은 모르실 수 있기는 한데, 네, 이런 껌도 있었거든요. 네, 꽤 오래전에 있던 껌이어서 모르실 것 같아요. 네, 저희끼리 너무 웃으려고 한 거는 아니었고요. 네, 여러분들이 좀 정답판 쓸 시간을 확보해 드리려고 한 거였었는데요.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판을 들어주세요. 네, 드디어 미안하다 친구들아 나왔습니다. 네, 골드맨 문제 푸르신 줄 알았어요. 네, 유유여전히 나오고 있고요. 네, 정답은 프로보노였습니다. 프로보노는, 네, 사실 그 라틴어를 다 써주신 분도 계신 것 같아요. 프로보노 퍼블리코의 줄임말로 공익을 위하여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기존에는 이제 활동 자체를 프로보노라 불렀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프로보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농담으로 혹은 약간 힌트를 드렸던 것들 중에 껌 이름이 뭐였었죠? 네, 후라보노. 네, 그 특정 상품을 말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후라보노란 껌이 있었고요. 저희가 이렇게 해서 전체 문제 중에 한 절반 정도를 풀어봤습니다. 생각보다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과 함께 하다 보니까 정답률이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는 이렇게 한번 촬영을 끊고 가서 2부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2부에서 만날게요, 여러분.